자, 이번에는 중복조합이야. 자, 일반 조합과 중복조합의 차이는 뭘까? 순열과 중복순열 차이겠지. 자, 그냥 조합은 N, C, R이라고 한다면 자,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중복조합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해야. 즉,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된다는 거야. 단지 뽑은 거 사이에 순서가 없다는 것만 같은 거지. 자, 이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것, 이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순열은 기호가 C였지? 자, 중복조합은 기호를 H라고 쓴다. 왜 H야? 여기 써있네. 자, 그래서 중복조합에서는 기호가 H라고 돼서 NHR,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이라고 해.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상 뭐 중요한 원리가 요 밑에, 자, 여기 됐지? 왜 중복조합의 수가 이렇게 나온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확인해보면 돼.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처럼 기억을 해. 자, 어떻게 하냐? NHR,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이야. 자, 그러면은 N과 R을 더해줘. 그리고 1을 빼. 거에서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중복조합은 일반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자, 어떻게? N 플러스 R 빼기 1, 컴비네이션 R, 요렇게. 자, 이해됐지? 이게 중복조합이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조합과의 차이만 구분하면 된다. 자, 한번 넘겨볼게. 자, 뒷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확인해보자. 다음 값을 구하시라고 했지? 4H3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야. 자, 어떻게 한다? 4와 3을 더한 것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3. 그러므로 7 빼기 1은 6이지? 6C 3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2H4는 자, 여기 봐봐. 2보다 4가 더 크지?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거야. 즉, 같은 거를 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에도 숫자가 클 수 있다는 거지. 자, 조합하고 차이 구분해야 돼. 조합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고르니까 절대로 N보다 R이 클 수 없어. 따라서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지만 중복조합은 똑같은 걸 반복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NHR이라고 할 때 R이 더 커도 된다는 것 기억해놔. 그럼 자, 요거는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선택. 그럼 2와 4의 합 마이너스 1C 4로 바꾸면 되겠네. 따라서 6 빼기 1 5C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 OH0은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0개를 선택. 그러면은 어차피 0개를 고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고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OH0은 그냥 1이라고 하면 된다. 자, OH5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선택. 그러므로 5 플러스 5 마이너스 1C 5가 된다. 그러므로 9C5가 정답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은 일반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는 것 확실하게 기억해두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볼까? 2번 다음을 구하시오.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래. 그럼 1, 2, 3, 4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선택. 계산은 4와 5의 합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5이기 때문에 9 빼기 1이면 8이지? 8C 5라고 써진다라는 것. 그 다음 2번 5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축구공 7개를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잘 봐야 돼. 학생이 5명이야. 근데 같은 종류의 축구공이니까 자, 축구공끼리 구분이 가 안 가? 안 가. 따라서 어느 공을 누구한테 줄까는 의미가 없다. 왜? 공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5명 중에서 내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냥 공을 하나씩 주는 거지. 같은 공이니까. 따라서 5명에게
같은 종류의 축구공 7개를 주는 방법은 사람 5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을 골라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계산은 5 더하기 7 마이너스 1C 7이라고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12 빼기 1 11C 7이야 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요거 잘 기억해두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필수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필수 유형 6번 한번 봐봐. 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가 있대. 자, 6명의 유권자, 투표를 할 사람이 6명이라고. 각각 한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건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 자, 투표 결과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 자, 봐봐. 무기명이야. 어떤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단지 어느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후보가 뭐 A 후보, B 후보, C 후보였다면 얘가 몇 표, 몇 표, 몇 표 합쳐서 6표란 밖에 모르겠지. 따라서 3명의 후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선택하면, 즉 후보가 선택될 때마다 한 표씩 받아가는 거니까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선택하면 그 선택된 횟수가 받은 득표수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계산 방법은 3 플러스 6 마이너스 1C 6이라고 쓰면 되겠지. 따라서 9 빼기 1 8C 6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중복 조합 알겠지? 자, 이때 여기서 기명 투표와는 구분해야 돼. 자, 여기가 만약에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였다면 어떨까? 자, 어떤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후보가 3명이니까 3가지. 두 번째 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은 3명에게 3가지. 왜? 누가 누굴 뽑은지 아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6번 나오겠지. 그래서 3의 6순이 나오겠지. 따라서 기명이었다면 자, 얘는 중복 순열이 된다. 자, 차이 알겠지? 그 다음 필수 유형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방정식의 정수해 찾기야. 자, 봅시다. 간단한 거야. 방정식 x, y, z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몇 개냐 물어봤네. 자, 음이 아닌 정수해야 x나 y나 z가 음수만 아니면 돼. 그 말은 0 또는 양의 정수다 그 말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2, 3, 2 0, 4, 3 이런 거 말이겠지. 자,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x라는 애가 있고 y라는 애가 있고 z라는 애가 있는데, 자, 나는 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을 할 거야. 즉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막 골라. x, y, z를 막 골라. 그래서 7번을 선택을 하고 났더니 그때 x가 선택된 횟수, y가 선택된 횟수, z가 선택된 횟수를 x, y, z의 값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결국 누가 몇 번 선택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순서는 필요가 없지. 따라서 x, y, z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는 뭐 0번 0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왜? 한 번도 선택이 안 되면 그 값을 0이라고 보는 거지. 자,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에는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진다가 되는 거야. 자, 계산이야. 3 더하기 7 마이너스 1C 7이기 때문에 10 빼기 1 9C 7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양의 정수해야. 그럼 무슨 말이야? x나 y나 z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자, 나는 x, y, z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할 건데 빵번 선택한 애가 나오면 안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최소한 한 번은 고르라는 거지. 그래서 x와 z, y와 z를 미리 한 번씩 선택을 해. 자, 이미 3번 골랐지? 그럼 4번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 7을 채우려면. 그럼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을 더 선택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x가 한 번, y가 2번, z를 한 번 뽑았다면 이미 한 번씩 뽑았기 때문에 x가 2, y가 3, z가 2, 그래서 7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해라면 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을 고르면 되는 거고, 양의 정수해라면 빵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최소값 한 번씩 미리 골라놓고 나머지 3개 중에서 4번만 더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중복조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해되나? 자, 다음 마지막이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도 자, 조합이 이용될 수 있어. 자, 한번 이거 봐봐. 집합 x는 원소가 1, 2, 3이야. 자, x가 1, 2, 3. 그 다음에 y는 원소가 1, 2, 3, 4, 5나 있대. 자, 첫 번째 그냥 우리 x에서 y로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모두 출발해야 돼. 따라서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이어서 2가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 이어서 3이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가 되겠지. 자, 이게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1이 어딘가 갔다면 2는 1이 간 데를 빼고 가야 되겠지? 따라서 4군데, 그 다음 3은 1과 2가 간 곳을 빼고 가니까는 3군데.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야. 자, 이해됐지? 자, 이런 1대1 함수를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뭔데? 자, i와 j가 값이 다르면 i에 대응되는 y 값과 j에 대응되는 y 값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출발이 다르면 도착이 다르다. 1대1 함수에 대한 표시 방법이다. 자, 기억해둔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구하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봐봐. i보다 j가 크다면 i에 대응되는 y 값보다 j에 대응되는 y 값이 더 크게 하시오. 자, 이걸 일명 증가함수라고 한다. 자, 왜? x 값이 커지면 대응되는 y도 커지는 거니까. 따라서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엇갈린다거나, 좀 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진 거니까 안 되겠지? 서로 만난다거나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애도 3개가 필요해. 자, 그래서 내가 5개 중에 3개를 골라보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한 예로 1과 2와 4를 골랐다면 5C3 골랐지? 자, 그렇다면 크기 순서대로 그냥 찍찍 연결돼. 즉, 내가 화살표를 받을 애를 선택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자동 연결되는 거야. 이게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겠지. 고로 증가함수의 개수는 5C3으로 끝난다. 자, 이해돼? 공역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 수만큼 화살표를 받을 애를 선택하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자동 연결될 거니까. 자, 이해됐지? 이게 증가함수의 개수야. 자, 그런데 3번 봐봐. 자, 여기는 뭐가 돼 있어? i보다 j가 크면, 즉 x가 커지면 대응되는 y 값이 크거나 같아도 돼. 자, 좀 전에 봐봐. 화살표가 엇갈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만나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얘는 만나는 것까지는 된다는 거야. x가 커져도 y가 같아도 돼. 대신 엇갈리는 것만 안 된다, 그 뜻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정의역이 3개니까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주는 거지. 즉 같은 걸 골라도 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골랐더니 2, 3, 2를 골랐다. 그럼 무슨 말이야?
2, 3, 2를 크기 순서대로 2, 2, 3이 되겠지? 그럼 1, 2, 3에 대응되는 y 값이 1은 2로, 2도 2로, 3은 3으로 이렇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 놓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자동 연결되는 거지. 거기다 같은 거를 골랐다는 얘기는 같은 곳에 대응된다는 얘기인 거야. 크기 순서대로. 따라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함수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호가 없으니까 일반 조합,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 중복 조합, 일반 조합, 수멸의 활용 문제니까 같이 다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